당신은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몸이 무겁다고 느낍니다. 어제보다 더 피곤한데 딱히 밤을 샌 것도 아니죠. 양말 자국이 유난히 깊게 남고 손가락 반지가 조금 꽉 낀 느낌도 듭니다. 아, 나이 들면 다 그렇지. 이렇게 넘기기 쉬운데요. 저는 45살부터 50살쯤의 내과 의사로서 그리고 당신 곁에서 같이 걷는 동행자로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 피로와 붓기는 콩팥이 쉬고 싶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먼저 당신 스스로에게 딱 3가지를 물어보세요. 첫째, 물을 많이 마시지 않았는데도 얼굴이나 발목이 자주 붓나요? 둘째, 예전과 같은 양을 먹어도 더 쉽게 피곤하고 오후에 기운이 뚝 떨어지나요? 셋째, 소변이 예전보다 거품이 잘 생기거나 냄새가 진해졌다고 느끼나요? 3개 중 하나라도 그럴 때가 있다면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드릴게요. 콩팥은 하루에 피를 약 150리터 가까이 걸러내는 필터 공장입니다. 당신이 가만히 앉아 있어도 콩팥은 쉬지 않고 혈액 속 노폐물과 과잉 수분, 염분 균형을 맞춥니다. 그런데 60세 이후에는 이 필터가 얇아지고 여유분이 줄어들기 쉽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괜찮던 식사가 어느 날부터는 부담으로 바뀝니다. 놀라운 건 콩팥은 꽤 오래 티를 안 내고 버틴다는 점입니다. 아픈 느낌이 거의 없다 보니 우리는 더 늦게 알아차리죠. 이게 콩팥이 무서운 이유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60대 후반의 한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의사 선생님, 저는 건강식만 했어요. 국도 꼭 챙겨 먹고 김치도 빠지지 않았고 과일도 매일 먹었는데 왜 이렇게 붓죠? 그분의 식단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몸에는 좋다고 믿었던 습관이 콩팥에는 과로를 시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짠 국물 한 그릇, 절임 반찬 한 젓가락, 가공식품 속 보이지 않는 나트륨이 매일 누적되는 거죠. 콩팥은 그걸 처리하느라 더 많은 물을 붙잡고 더 열심히 걸러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당신이 느끼는 피로가 커집니다. 마치 공기청정기 필터가 막히면 소음이 커지고 효율이 떨어지는 것처럼요. 오늘 영상에서 저는 60세 이후 지친 콩팥이 다시 힘을 찾기 시작하는 첫 음식의 조건을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건강식의 함정, 특히 국물, 단백질, 과일에 먹는 방식에서 생기는 실수를 뒤에서 꼭 짚어드릴게요. 중간에는 의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는 단백질 논쟁을 당신 눈높이로 정리해드리고 마지막에는 7일 루틴으로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게 묶어드리겠습니다. 만약 지금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조금이라도 나 얘기 같은데 라고 느껴진다면 잠깐만 좋아요를 눌러두고 끝까지 함께 가주세요. 뒤로 갈수록 더 실용적이고 더 쉬운 방법이 나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0세 이후 콩팥이 왜 더 예민해지는지, 그리고 같은 음식도 부담이 달라지는 이유를 당신 몸의 변화와 연결해서 설명드릴게요. 좋습니다. 이제 당신 몸 안에서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너무 어렵지 않게 같이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콩팥은 2개가 한 쌍이지만 역할은 마치 정수기 필터 플러스 수도꼭지 조절기를 동시에 하는 장치입니다. 피 속 노폐물을 걸러내고 물과 염분을 얼마나 남길지, 얼마나 버릴지 매 순간 조절하죠. 그런데 60세 이후에는 이 조절기가 예전만큼 민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똑같이 먹고 똑같이 살아도 몸은 다르게 반응합니다. 먼저 가장 흔한 변화 하나.
나이가 들면 콩팥으로 가는 혈류량이 서서히 줄어들기 쉽습니다. 피가 덜 지나가면 필터가 처리하는 일의 양도 달라집니다. 마치 공장에 들어오는 원자재가 줄면 생산 라인이 효율을 바꾸어야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때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콩팥은 조금 덜 일해도 당장 큰 문제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혈의 몸은 다른 장기와 시스템으로 버텨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의외의 포인트가 나옵니다. 콩팥이 약해지면 물을 무조건 많이 마시는 샤파를 마시는 게 답일까요? 많은 분들이 콩팥은 물로 씻어내야 한다라고 믿는데요.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어떤 분은 수분이 부족해서 콩팥이 더 힘들고, 어떤 분은 이미 몸이 물을 붙잡는 상태라 과한 수분이 오히려 붓기를 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심장 기능이나 혈압약, 이뇨제 복용 여부에 따라 완전히 달라지죠. 물 많이 마셔라 라는 한 문장으로 모두에게 같은 답을 줄 수 없다는 게 첫 번째 반전입니다. 두 번째 변화는 근육입니다. 60세 이후에는 근육이 자연스럽게 줄기 쉽습니다. 근육이 줄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근육은 물을 저장하는 큰 창고 역할도 합니다. 근육이 줄면 몸은 물을 저장하고 분배하는 방식이 바뀝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더 쉽게 붓고 피곤하고 회복이 느려질 수 있습니다. 당신이 요즘 몸이 잘 붓는다라고 느끼는 건 콩팥만의 문제가 아니라 근육과 혈관, 호르몬이 함께 바뀐 결과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혈관입니다. 혈관이 딱딱해지고 탄력이 줄어들면 콩팥의 아주 미세한 혈관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콩팥은 모세혈관 덩어리라고 해도 과장이 아닐 만큼 미세한 혈관망이 촘촘합니다. 그 미세혈관이 압력 변화에 취약해지면 짠 음식이나 단 음료, 스트레스, 수면 부족 같은 생활 습관의 충격이 더 크게 전달될 수 있습니다. 예전엔 짭짤한 국 한 그릇이 그냥 지나갔는데 이제는 다음날 발목 붓기로 나타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전문가들 사이에 갈리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단백질을 줄여야 한다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일부 전문가들은 콩팥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백질을 과하게 먹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다른 전문가들은 근육이 줄면 오히려 콩팥이 더 약해질 수 있으니 이 단백질을 적절히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어느 쪽이 맞을까요?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당신의 콩팥 상태, 혈압, 당뇨 여부, 근육량, 식사 패턴에 따라 적정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영상에서 줄여라 늘려라가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과 신호를 만들어 드리려 합니다. 자, 여기서 당신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지금 나는 콩팥이 걱정되니까 무조건 덜 먹고 덜 짜게만 하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고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다음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콩팥을 살리는 길은 무조건 줄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먼저 바꾸고 무엇은 유지하고 무엇은 방식만 바꾸는지를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식이라 믿는 음식이 왜 콩팥에는 부담이 되는지, 그리고 좋은 음식이 독이 되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주 구체적인 식탁 사례로 풀어드릴게요.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당신 식탁을 그대로 떠올리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콩팥을 지치게 하는 건 대개 특별한 독이 아니라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한 끼 속에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같은 음식도 용량과 형태에 따라 콩팥에 주는 부담이 달라집니다. 당신이 건강식이라고 믿어온 것들 중에도
콩팥에게는 과제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흔한 착각이 국물입니다. 국은 따뜻하고 소화도 잘 되고 힘이 난다. 맞습니다. 하지만 콩팥 관점에서 보면 국물은 나트륨이 가장 빨리 들어오는 통로가 되기 쉽습니다. 놀라운 건 짠맛이 강하지 않아도 나트륨이 많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된장국, 미역국, 김치찌개, 설렁탕. 맛은 부드러운데도 국물 속 나트륨은 이미 충분히 쌓여 있을 수 있습니다. 국물을 한두 숟갈이 아니라 그릇째 마시는 습관이 있다면 콩팥은 그 순간부터 물을 붙잡고 혈압을 조절하느라 더 바빠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저는 물을 많이 안 마시는데 왜 붓죠? 라고 묻습니다. 사실은 물이 아니라 국물 형태의 나트륨이 몸에 남는 거죠. 두 번째는 절임과 반찬입니다. 김치, 장아찌, 젓갈. 이건 한국 식탁에서 정말 소중한 맛입니다. 문제는 반찬이니까 조금이라는 생각이 누적을 가린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김치를 하루에 3번, 한 번에 2젓가락만 먹어도 일주일이면 꽤 큰 나트륨이 됩니다. 더 의외인 건 나트륨이 많으면 목이 마르니까 당신은 또 물이나 차를 더 마시게 되고 그 과정에서 몸이 붓고 혈압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콩팥은 물과 소금의 균형을 맞추려고 밤낮 없이 계산하는데 60세 이후에는 그 계산 능력이 예전만큼 여유롭지 않을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가공식품입니다. 햄, 소시지, 어묵, 라면, 냉동만두, 즉석국. 여기엔 맛을 유지하는 기술이 들어가는데 그 기술의 핵심 중 하나가 나트륨입니다. 그런데 가공식품의 무서운 점은 짠맛만이 아닙니다. 인포스페이트 같은 첨가물이 들어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뼈와 에너지 대사에 필요하지만 과하면 콩팥이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에게는 인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의사들이 많죠. 다만 여기에도 논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인을 과도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다만 가공식품의 과잉이 문제다 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저는 이 두 관점을 모두 존중합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가공식품을 완전히 끊는 게 아니라 당신 식단의 주인공이 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제 네 번째, 많은 분들이 가장 의외라고 느끼는 주제입니다. 바로 과일입니다. 과일은 건강의 상징이죠. 그런데 콩팥이 지친 사람에게 과일은 종류와 양과 타이밍에 따라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이유는 칼륨 때문일 수도 있고 당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모든 사람이 과일을 피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쟤는 혈액검사에서 칼륨 수치가 정상이고 콩팥 기능이 비교적 안정적이라면 과일은 충분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하니까 라는 이유로 한 번에 많이 먹거나 주스로 갈아 진하게 마시거나 밤늦게 달달한 과일을 습관처럼 먹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주스는 섬유질은 줄고 흡수 속도는 빨라지고 혈당과 인슐린 변동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당 변동은 혈관과 콩팥에 장기적으로 부담이 됩니다. 자, 여기서 당신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건강을 위해서라고 믿으면서 국물은 꼭 마시고 반찬은 절임으로 입맛을 살리고 간식은 과일이나 주스로 채우는 루틴을 갖고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콩팥은 매일 조용한 야근을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걱정만 드리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콩팥은 완전히 망가지기 전까지 부담을 덜어주면 컨디션이 분명히 좋아지는 장기입니다. 당신이 오늘부터 바꿀 수 있는 건 대단한 약이 아니라 첫 음식의 조건입니다. 즉, 어떤 음식을 먼저 선택하면 콩팥이 오늘 하루만큼은 숨을 돌릴 수 있는지 그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힘이 돌아오는 첫 음식의 조건, 나트륨, 단백질, 칼륨의 균형을 너무 어렵지 않게 잡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당신이 바로 오늘 저녁부터 적용할 수 있게 한 끼의 형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부터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60세 이후 지친 콩파티. 다시 힘을 찾기 시작하는 첫 음식은 특정한 슈퍼푸드가 아닙니다. 보통은 당신 식탁에서 이미 익숙한 재료인데 조건이 다릅니다. 그 조건은 딱 3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나트륨이 낮아야 하고, 둘째, 단백질은 적당한 양으로, 셋째, 칼륨은 당신 상태에 맞게 조절해야 합니다. 이 3가지를 맞추면 콩팥은 오늘은 덜 힘들다는 느낌을 바로 받기 시작합니다. 먼저 나트륨부터 보겠습니다. 나트륨은 콩팥에게 속도전입니다. 많이 들어오면 콩팥은 물을 붙잡아 희석하고 배출해야 합니다. 그래서 회복의 첫걸음은 짠맛을 완전히 없애기가 아니라 나트륨이 빠르게 몰려오지 않게 만들기입니다. 여기서 가장 쉬운 기술이 하나 있습니다. 국물은 건더기 위주로 먹고 국물은 절반 이하로 줄이는 것. 단지 이것만 해도 다음날 붓기가 달라졌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니, 그게 그렇게 큰 차이예요. 네, 60세 이후에는 그 차이가 누적으로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단백질입니다. 여기서부터는 많은 분들이 혼란스러워합니다. 콩팥에 단백질이 부담이라며요. 그럼 안 먹어야 하나요? 그런데 근육이 줄면 당신의 몸은 회복 능력 자체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근육이 줄면 낙상 위험도 올라가고 혈당 조절도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과하지 않게, 그리고 질과 분배를 바꾸는 것이 핵심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쓰는 쉬운 기준이 있습니다. 한 끼 단백질은 손바닥 크기를 떠올리세요. 두께까지 포함해 손바닥 정도면 대부분의 분에게 과하지 않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한 번에 몰아먹지 않는 것입니다. 아침을 대충 넘기고 저녁에 고기 많이 드시는 분들 꽤 많죠. 이때 콩팥은 저녁에 갑자기 큰 일을 맡게 됩니다. 그러니 단백질을 하루에 나눠서 콩팥이 한 번에 처리해야 하는 부담을 낮추는 게 회복에 유리합니다. 여기서 반전 하나, 단백질을 줄일 때 오히려 더 위험한 선택이 있습니다. 바로 단백질을 줄인다고 밥과 빵, 면을 늘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혈당이 흔들리고 혈관이 손상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혈관이 흔들리면 콩팥의 미세혈관도 함께 흔들립니다. 즉, 단백질을 무조건 줄이는 게 아니라 혈당을 안정시키는 방식으로 식사를 구성해야 합니다. 콩팥을 쉬게 하려다 혈관을 괴롭히면 결국 콩팥도 다시 힘들어지거든요. 단이 3번째가 칼륨입니다. 칼륨은 채소와 과일에 많고 심장과 근육에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칼륨을 무조건 피하라고 말하는 건 위험합니다. 다만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거나 혈액 검사에서 칼륨이 높게 나온 분이라면 칼륨을 조절해야 하죠. 여기서 전문가들 의견이 갈립니다. 어떤 의사는 신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칼륨 많은 음식은 조심해야 한다고 말하고, 다른 의사는 검사 수치가 정상이라면 채소 과일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검사 수치를 모른다면 과하게 몰아서 먹지 말 것, 수치를 안다면 수치에 맞춰 조절할 것. 오늘은 안전한 방향으로 당신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중간 지점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음식의 형태를 실제 한 끼로 보여드릴게요. 콩팥이 지쳤을 때
다시 힘을 돌려주는 한 끼는 보통 이런 구조입니다. 마이 밥은 평소보다 약간 줄이고 만 공기부터 3분의 2 공기 정도로 시작. 단백질은 담백하게 생선, 달걀, 두부, 닭가슴살처럼 기름과 소금이 과하지 않은 것. 채소는 양념을 줄인 형태로 충분히, 나물도 간장, 소금을 줄이고 식초, 레몬, 허분, 참기름 소량으로 맛을 내기. 국물은 가능하면 맑게, 그리고 적게.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맛이 없지 않나요? 그래서 다음 섹션이 중요합니다. 콩팥을 쉬게 하면서도 맛을 지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아스민 순서 얌입니다. 무엇을 먼저 먹느냐, 어떤 조합으로 먹느냐가 붓기와 피로를 바꾸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나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뭘 먹어야 하지? 좋아요. 다음 섹션에서는 회복을 돕는 음식 3가지를 순서까지 포함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내일 장 볼 때 바로 고를 수 있게 너무 어렵지 않게 정리해 드릴게요. 여기까지 도움이 되셨다면 중간에 한번 좋아요나 공유로 표시해 두셔도 좋습니다. 이런 내용은 가족에게도 꼭 도움이 되거든요. 자, 다음으로 갑니다. 회복을 돕는 음식 3가지, 그리고 그 순서.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무엇을 먹어야 하느냐를 아주 현실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한 가지를 먼저 약속드릴게요. 오늘 말씀드리는 음식들은 약처럼 즉시 콩팥을 고치는 게 아닙니다. 대신 콩팥이 오늘 하루만큼은 덜 일하게 만들어서 당신이 느끼는 붓기와 피로의 강도를 낮추고 몸의 리듬을 되돌리는데 도움을 주는 선택들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3가지 음식 그 자체보다 먹는 순서와 형태입니다. 회복을 돕는 첫 번째는 담백한 단백질, 특히 두부, 달걀, 흰살, 생선입니다. 왜 이들이 첫 번째냐면 단백질은 근육과 회복에 필요하지만 동시에 콩팥이 처리해야 하는 부산물도 늘립니다. 그래서 회복 단계에서는 과하지 않게 부담이 낮은 형태가 필요합니다. 이 두부는 상대적으로 담백하고 조리하기 쉬워요. 달걀은 양 조절이 쉽고 흰살 생선은 기름이 적고 짠 양념만 피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의외의 디테일 하나. 두부도 양념이 문제입니다. 두부조림을 간장 진하게 하면 두부의 장점이 사라집니다. 그러니 처음 7일만이라도 두부는 부침보다는 데치거나 살짝 구워서 소금 대신 파, 마늘, 후추, 식초, 레몬 같은 향으로 맛을 잡아보세요. 당신 입맛이 짠맛 중심에서 향 중심으로 옮겨가면 콩팥은 훨씬 편해집니다. 두 번째는 양념을 줄인 채소, 특히 데치거나 찐 채소입니다. 콩팥을 쉬게 하려면 나트륨을 줄여야 하는데 문제는 나트륨을 줄이면 맛이 허전하다는 거죠. 그런데 데치거나 찐 채소는 자체 단맛과 향이 살아납니다. 나물도 간장 듬뿍 넣는 대신 참기름 아주 소량과 깨, 식초 한 방울, 마늘 약간으로 충분히 맛을 낼 수 있어요. 여기서 또 하나 반전이 있습니다. 채소는 무조건 많이 먹어야 건강하다는 말 대부분 맞습니다. 하지만 콩팥이 많이 지친 분들 중에는 칼륨 조절이 필요한 분도 있죠. 그럴 때 도움이 되는 방법이 데치기입니다. 데치면 일부 칼륨이 물로 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채소라도 생으로 많이보다 데쳐서 적당히가 더 안전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이건 개인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오늘은 안전한 중간 지점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밥의 형태를 바꾸는 것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랍니다. 밥이 콩팥과 무슨 상관이죠? 직접적으로 콩팥을 때리는 건
나트륨과 과한 단백질, 가공식품이지만 밥은 혈당과 혈관을 통해 콩팥을 흔듭니다. 혈당이 크게 출렁이면 미세혈관이 지치고 염증 반응이 커질 수 있습니다. 콩팥은 미세혈관 덩어리이기 때문에 혈당의 흔들림을 오래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하는 방법은 밥을 완전히 끊어라가 아니라 이션 밥을 천천히 들어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흰쌀밥만 가득 먹기보다 채소를 먼저 몇 입 드시고 그 다음에 단백질, 그리고 마지막에 밥을 드세요. 이 순서 하나만으로도 혈당이 덜 튀고 포만감이 빨리 와서 밥양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콩팥이 좋아하는 식사는 대개 속도가 느린 식사입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순서를 한 줄로 정리해 드릴게요. 채소 먼저, 담백한 단백질, 밥과 탄수화물은 마지막, 그리고 국물은 가능하면 적게, 반찬의 간은 약하게. 이게 회복을 돕는 세 가지의 실전 조합입니다. 여기서 당신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식사할 때 제일 먼저 무엇부터 드시나요? 많은 분들이 배가 고프니까 밥부터 크게 한 숟갈 떠먹습니다. 그런데 그 첫 숟갈이 혈당과 식욕과 나트륨 섭취를 함께 끌어올리는 스위치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 한 숟갈을 바꾸면 하루가 달라질 수 있어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 회복을 돕는 음식이 있으면 반대로 기운을 빼앗는 음식도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음식들이 나쁜 음식이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흔하게, 너무 편하게 먹는다는 데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콩팥의 기운을 서서히 빼앗는 음식 3가지를 조리법과 양까지 포함해서 현실적으로 짚어드릴게요. 여기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이나 친구 중에 붓기 피로로 고생하는 분이 떠오르지 않나요? 그분께 공유해 두셔도 좋습니다. 당신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생활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어갑니다. 좋습니다. 이제 콩팥의 기운을 빼앗는 음식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어떤 음식을 절대 먹지 마세요 라고 단정하려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음식 그 자체보다 빈도, 양, 형태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콩팥에 여유가 줄 수 있기 때문에 같은 실수가 반복되면 피로와 붓기가 더 쉽게 누적됩니다. 첫 번째는 짠 국물 플러스 국수 밥 조합입니다. 이 조합이 왜 위험하냐면 나트륨과 탄수화물이 동시에 빠른 속도로 들어옵니다. 콩팥은 나트륨을 처리하려고 물을 붙잡고 혈관은 탄수화물 때문에 혈당이 튀면서 압력 변동이 커집니다. 즉, 콩팥은 물 염분 조절로 바쁘고 혈관은 혈당 변동으로 흔들리니 미세혈관에 이중 부담이 걸립니다. 여기서 반전 하나. 국물 자체가 짠 것만 문제가 아닙니다. 국물은 조금만 먹었어요 라고 말해도 라면이나 우동처럼 면에 이미 간이 배어 있으면 나트륨은 줄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물까지 마시면 더해지죠. 그래서 현실적인 해결책은 단순합니다. 국수나 라면을 먹는 날은 국물은 절반 이하, 가능한 한 건더기 중심, 그리고 반찬은 절임 젓갈을 줄이기. 이렇게 한 끼의 나트륨 폭탄만 피하면 콩팥은 훨씬 숨을 돌립니다. 두 번째는 가공육과 간편 단백질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어묵, 그리고 편의점에서 쉽게 먹는 가공 단백질들이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단백질이니까 몸에 좋지 않나요? 단백질이라는 이름 때문에 안심하지만 여기에 숨어 있는 건 단백질만이 아닙니다. 나트륨과 첨가물이 같이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간편식은 맛의 안정성을 위해 염분이 높아지기 쉽습니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가공육은 심혈관 건강에 안 좋으니 가능한 줄여야 한다는 입장과 어쩔 수 없이 먹는다면 양을 줄이고 전체 식단 균형을 맞추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두 번째에 더 가깝습니다. 금지하면 오래 못 갑니다. 대신 규칙을 만들면 지속됩니다. 예를 들어 가공육을 먹어야 한다면 양을 절반으로 줄이고 그 대신 채소를 먼저, 그리고 그날은 국물절임 반찬을 피하는 것. 이렇게 총 나트륨을 조절하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르크치너산의 건강식이라는 이름의 함정. 특히 달달한 음료, 주스, 과일 몰아먹기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정말 놀랍니다. 과일이 나쁜가요? 아닙니다. 과일은 분명 좋은 식품입니다. 문제는 형태입니다. 과일을 씹어 먹으면 섬유질이 함께 들어오고 속도가 느립니다. 그런데 주스로 갈아 마시면 흡수가 빨라지고 혈당 변동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혈당 변동이 커지면 콩팥토의 미세혈관이 장기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또 하나 의외의 디테일. 무가당이라고 써 있어도 과일 자체의 당은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간식이라고 생각해서 저녁 늦게 먹으면 수면질이 흔들리고 다음날 혈압과 식욕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콩팥은 밤에도 일을 하는데 수면이 깨지면 회복이 더뎌집니다. 자, 여기서 당신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피곤할 때 달달한 음료 한 잔이나 과일 한 접시로 기운을 채우고 있나요? 그 순간은 좋아도 몸 전체 리듬은 더 흔들릴 수 있습니다. 콩팥이 원하는 에너지는 빠른 당이 아니라 안정적인 혈당과 충분한 휴식입니다. 그렇다고 오늘부터 모든 걸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늘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콩팥이 가장 힘들어하는 한 번에 몰아치는 부담을 줄이기. 짠 국물 폭탄, 가공육의 나트륨 누적, 달달한 음료의 혈당 출렁임. 이 세 가지만 관리해도 당신은 왜 이렇게 덜 붓지? 오후가 덜 무겁네를 느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주제, 바로 단백질 논쟁을 정리해드릴 차례입니다. 줄여야 한다는 말도 맞고 필요하다는 말도 맞습니다. 그런데 당신에게 필요한 건 논쟁이 아니라 당신에게 맞는 기준이죠. 다음 섹션에서 아주 쉽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당신이 가장 헷갈려했던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단백질은 콩팥의 부담이라는데 그럼 60세 이후에는 줄여야 하나요? 아니면 근육 때문에 더 먹어야 하나요? 이 질문이 어려운 이유는 두 말이 둘 다 어느 정도 맞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론부터 단정하지 않고 당신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콩팥을 살리는 길은 유행이 아니라 당신 몸의 신호를 읽는 능력에 있습니다. 먼저 쉬운 과학 사실 하나. 단백질을 먹으면 몸은 그 단백질을 분해해 필요한 곳에 쓰고 남는 부산물은 주로 콩팥이 처리합니다. 그래서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단백질을 과하게 먹을수록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맞습니다. 특히 의사가 단백질 제한을 권한 분이라면 그건 그냥 조언이 아니라 치료 전략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대편의 진실이 나옵니다. 60세 이후에는 근육이 줄기 쉽고 근육이 줄면 당신은 더 쉽게 넘어지고 회복이 느려지고 면역력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근육이 줄면 몸이 물을 다루는 능력도 약해져서 붓기와 피로가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콩팥만 보고 단백질을 무조건 줄이면
오히려 전체 건강이 더 빨리 무너질 수 있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서야 할까요? 여기서 딱 하나의 질문이 방향을 정합니다. 당신은 지금 콩팥 기능이 이미 많이 떨어진 상태인가요? 아니면 지친 느낌은 있지만 아직 크게 나빠진 걸 모르는 상태인가요?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은 여기서 답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검사 결과를 모르더라도 안전하게 시작할 수 있는 중간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준은 양을 줄이기보다 분배를 바꾸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는 빵이나 죽으로 대충 넘기고 저녁에 고기를 몰아서 드십니다. 콩팥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조용하다가 밤에 갑자기 폭주가 시작되는 셈이죠. 그러니 단백질을 먹더라도 하루에 나눠서 드세요. 예를 들면 아침에 달걀 1개, 점심에 두부 1조각, 저녁에 생선이나 닭고기 조금. 이렇게 나누면 콩팥은 한 번에 처리해야 하는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두 번째 기준은 질을 고르는 것입니다. 콩팥이 지친 분들에게 가장 불리한 단백질은 대개 단백질 자체라기보다 단백질과 함께 들어오는 나트륨과 기름입니다. 그래서 같은 단백질이라도 가공육 햄 소시지보다 두부, 달걀, 생선, 살코기처럼 덜 짜고 덜 기름진 것을 먼저 선택하는 게 유리합니다. 여기서 의외의 디테일 하나. 닭가슴살도 소금 소스가 강하면 콩팥에 부담이 됩니다. 단백질보다 양념이 문제인 경우가 정말 많아요. 세 번째 기준은 당신 몸의 반응을 체크하는 것입니다. 단백질을 먹고 난 다음 날 붓기가 확 늘거나 혈압이 더 들쑥날쑥하거나 소변 거품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느끼면 그때는 양이 많았거나 형태가 좋지 않았거나 염분이 함께 들어왔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적당히 먹고도 오후 기운이 덜 떨어지고 다리에 힘이 남고 잠이 조금 더 편해진 느낌이 오면 그 단백질 패턴은 당신에게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전문가들 사이의 논쟁을 한 번 더 정리해보죠. 별표 콩팥 보호를 최우선으로 보는 쪽은 별표 단백질 제한을 강조합니다. 별표 노소의 예방을 최우선으로 보는 쪽은 별표 단백질 유지를 강조합니다. 둘이 싸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목표가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필요한 건 선택입니다. 지금 당신에게 더 시급한 건 무엇인가요? 콩팥 수치가 이미 나쁜 상태라면 보호가 우선이고, 수치가 안정적이지만 근육이 급격히 줄고 있다면 유지가 우선일 수 있습니다.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단백질을 떠올리면 먹으면 부담될까봐 불안이 먼저 오나요? 아니면 안 먹으면 힘이 빠질까봐 불안이 먼저 오나요? 그 불안이 바로 당신의 생활 패턴을 만들고 그 패턴이 콩팥을 지치게 하거나 살리게 됩니다. 오늘부터는 불안이 아니라 기준으로 선택해 봅시다. 이제 다음 마지막 섹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당신 삶에 바로 붙일 수 있도록 7일 회복 루틴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큰 결심이 아니라 오늘 한 가지로 시작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영상의 마지막엔 당신이 실제로 변화를 느꼈는지 확인할 작은 챌린지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여기까지 온 당신은 이미 중요한 걸 해내고 있습니다. 그냥 나이 탓으로 넘기지 않고 내 몸의 신호를 들여다보려는 마음. 콩팥은 그런 마음을 가장 먼저 알아차리는 장기입니다. 왜냐하면 콩팥은 조용히 아주 성실하게 당신이 살아온 습관을 그대로 반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거창한 치료가 아니라 작은 선택을 꾸준히 쌓는 쪽으로 가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정리한 핵심을 다시 잡아볼게요. 첫째, 이 60세 이후 콩팥은 여유가 줄어들 수 있어서 예전과 같은 식사가 부담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둘째, 콩팥을 지치게 하는 건 대개 특별한 도끼 아니라 국물, 절임, 가공식품, 달달한 음료 같은 일상입니다. 셋째, 다시 힘이 돌아오는 첫 음식의 조건은 나트륨을 낮추고, 단백질은 적당히 나누고, 칼륨은 과하게 몰아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넷째, 회복을 돕는 실전 순서는 간단했죠. 채소 먼저, 담백한 단백질, 밥은 마지막. 이 순서 하나가 붓기와 피로, 그리고 혈관의 흔들림까지 같이 잡아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7일 회복 루틴을 드리겠습니다. 딱 7일만 실험이라고 생각하세요. 완벽할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됩니다. 1차. 국물 반 줄이기. 오늘 먹는 국이나 찌개가 있다면 국물은 절반만 드세요. 건더기 위주로. 내일 아침 붓기를 확인합니다. 1차. 절임 반찬 1개만 줄이기. 김치나 장아찌, 젓갈 중 하나를 평소의 절반으로 줄입니다. 대신 데친 채소나 생채소를 곁들여 보세요. 3일차. 채소 먼저. 5입 식사 시작을 밥이 아니라 채소 5입으로 바꿉니다. 그 다음 단백질, 마지막에 밥. 포만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느껴보세요. 4일차. 단백질로 교체 한번 가공육이나 짠 반찬 대신 두부 달걀, 생선 중 하나로 단백질을 바꿔보세요. 양은 손바닥 크기 정도로 시작합니다. 5일차. 달달한 음료 대신 씹는 간식 주스나 달달한 음료가 생각나는 시간에 과일을 갈지 말고 씹어서 조금만 드세요. 혹은 따뜻한 물이나 보리차처럼 부담 적은 음료로 바꿔봅니다. 6일차. 저녁을 가볍게. 늦게는 피하기 저녁 단백질을 몰아먹는 습관이 있다면 양을 조금 줄이고 시간을 앞당겨 보세요. 밤에 몸이 덜 붓는지, 잠이 더 편한지 체크합니다. 7일차. 내 몸 점검 3가지. 아침에 거울을 보고 얼굴 붓기, 발목 붓기, 오후 피로를 점검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쉽게 지킬 수 있는 한 가지를 고릅니다. 그 한 가지가 앞으로의 당신을 바꿉니다. 여기서 마지막 질문을 드릴게요. 당신은 지금까지 건강을 위해 더하기를 많이 해오지 않았나요? 영양제 더하고, 좋은 음식 더하고, 물 더 마시고. 그런데 콩팥이 지쳤을 때는 가끔 빼기가 회복의 시작입니다. 국물 조금 덜, 절임 조금 덜, 가공식품 조금 덜. 그 작은 빼기가 콩팥에게는 큰 휴식이 됩니다. 오늘 영상 내용을 들으면서 나도 7일만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었다면 아주 좋습니다. 댓글에 이렇게 남겨주세요. 데이 1/7 챌린지 시작. 그리고 7일 뒤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도 꼭 알려주세요. 얼굴 붓기, 발목 붓기, 오후 피로 중 무엇이 가장 먼저 달라졌는지요. 당신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는 큰 길잡이가 됩니다. 당신은 혼자 회복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동행자로서 당신이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오래 갈 수 있는 길을 계속 안내하겠습니다. 오늘도 여기까지 함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